아버지, 왜 우세요? 한국의 식당에서 여행을 온 이탈리아 가족이 단란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자의 표정은 어쩐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시울이 붉어진 중년 남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우는 모습에 딸은 깜짝 놀라며 왜 우시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딸의 아버지는 한국 여행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살고 있는 이태리에도 조용하고 괜찮은 휴양지가 많은데 뭐하러 멀리까지 와서 돈을 쓰냐고 잔소리하던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까칠한 사람이 왜 한국에 와서 눈물을 흘리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소피아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소피아라고 합니다. 저는 국적이 이탈리아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 가족은 공산국가였던 루마니아에서 망명을 했습니다. 물론 89년도에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지만 저희가 어릴 적 살았을 때에는 루마니아는 억압된 공산국가의 하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루마니아에서 괜찮은 직장에 근무를 하셨고 저희 집은 근심 걱정이 없는 대체로 평온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산국가가 늘 그랬듯이 정치와 경제가 곳곳에 부패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관행이 너무 심해서 관리들에게 뒷돈을 주지 않으면 괴롭힘과 인격 말살을 해서 도저히 아버지 어머니는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이탈리아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8년 넘게 살고 나서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었고 당시 저도 부모님과 함께 귀화를 했고 우리 가족은 완전한 국적이 이탈리아로 되었습니다. 우연히 부모님의 젊을 적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나름 평범했지만 편안한 환경에서 모나지 않게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부모님이 조국을 떠났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부모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탈리아에 왔을 당시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망명 온 부모님은 이곳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돈을 모았습니다. 아버지는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무조건 참고 악착같이 돈만 모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돈만 모은다는 결심을 하고 엄청난 고생을 한 끝에 저희 가족은 이탈리아 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상가만 해도 총 5개입니다. 모두 월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남부럽지 않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아온 세월 때문일까요? 아버지의 근검절약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넘게 같은 옷들을 돌려 입으셨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든 물건을 구입해도 절대 품질은 보지 않고 무조건 가격부터 보면서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비싸다는 습관적인 말만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아버지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서 외출하신 적이 있었는데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싸늘한 기운을 풍기며 오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버지가 들어가는 곳마다 비싸다 하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걸 오로지 가격만 생각하는 구두쇠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돈을 아낀다고 결국 길거리 음식으로 해결하자는 아빠를 보고 열받고 만정이 다 떨어져서 도저히 같이 못 다니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의 자린고비의 습관은 절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아버지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가정 환경으로 인해 저는 제가 원했던 것들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인형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도 돈 때문에 무조건 싸구려 인형만 사야만 했습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인형들은 지인한테 얻어오거나 아님 중고시장에서 산 낡고 유행이 한참 지난 인형들과 조잡하고 품질이 엉망인 인형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인형에 한이 맺혔으면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인형을 모으는데 집착하게 되었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나가서 인형을 사모을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한국의 전통 인형을 구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먼 한국까지 여행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까지 13시간 정도 걸리는데도 저는 인형이라면 어디든지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한국 방문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인형 구입이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문화 강국이었고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라서 시골 어르신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친절하며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이런 한국에서 보고 좋았던 여러 경험들을 언젠가 아버지랑 한국 여행을 가서 같이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아버지의 생일을 앞두고 저는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차만 타도 유럽 여기저기를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데 뭐하러 비싼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까지 가서 돈 쓰냐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삶의 모든 기준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웬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엄마와 제가 한국에 가자고 조르니 고집을 피우던 아버지는 슬그머니 저희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행기는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싼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제안마저도 안 들어주면 한국 여행은 못 갈 것 같아서 아버지의 고집대로 좁고 불편한 저가 항공 비행기로 출발했습니다. 13시간 정도의 장시간 좁은 좌석에서 비행을 타니 몸은 무척 피곤했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마어마한 공항시설과 잘 갖춰진 인프라에 저희들은 피곤 따위는 잊어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로 이동하는 버스를 타고 본격적인 한국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동대문 거리를 구경하며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시던 커피가 떨어져 다시 주문하기도 뭐해서 점원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잠자코 지켜보던 아버지는 또 잔소리를 하면서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목청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웃으면서 아버지한테 여기 한국은 공짜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자 엄청나게 당황하시더군요. 아버지는 저렇게 깨끗한 물을 공짜로 준다는 것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심지어 미국도 물을 마시려면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거든요. 유럽에서는 공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무조건 비용은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공공장소 곳곳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신 정수기와 일회용 종이컵까지 비치되어 있는 광경을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옥마을을 구경하던 중 엄마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조금만 참으라며 곧 저녁 시간이니 식당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리적 현상을 참으면 좋지 않다며 근처 미술관 내 화장실을 이용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에 쓸데없이 돈을 쓰냐고 짜증을 내셨지만 저는 화장실도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버지는 물도 공짜인데 화장실도 공짜라고 하며 믿기지 않는 듯 되물어보셨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 유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웬만한 공중시설에는 화장실도 무료고 급하면 빌딩이나 식당, 상가에 가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친절히 쓰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멋쩍은 아버지는 한국에 살면 돈 쓸 일이 없어서 좋겠네 하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한국에서는 유럽에서 먹기 힘든 비싼 굴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군요. 저는 검색을 해서 리뷰가 좋은 소문난 맛집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데리고 간 음식점은 바로 굴 요리를 하는 가게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굴이 무척 고급 요리인데요. 굴 하나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국 돈으로 9,000원 이상이라 배부르게 먹으려면 몇십만 원은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굴을 배 터지게 먹어도 유럽에서보다 훨씬 적게 나와 계산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굴만 보면 저희 아빠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아빠는 루마니아에 있을 때 굴을 엄청 좋아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탈리아에 오고 나서는 돈을 모으고 절약을 하다 보니 아낀다고 아예 먹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엄마의 말이 사실인지 평소라면 비싼 데 왔다고 길길이 날뛰어야 할 아버지가 눈을 못 떼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어요. 테이블에 장착된 굴찜기에 굴을 쏟아붓는데 부모님은 어마어마한 굴의 양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써도 아무 말 안 하지 않았던 엄마도 저보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죠.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려고 굴의 가격을 말했습니다. 제가 시킨 제일 큰 굴찜의 가격은 5만 원, 유럽의 유로화로 치면 약 35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지 네가 가격을 잘못 본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굴을 찌고 있을 동안 서비스로 생굴과 무생채,
굴미역국 등의 서비스가 나오자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5만 원에 이런 서비스는 어림도 없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한국 사람들은 생굴을 초장에 찍어 먹는다며 먼저 시범을 보였고 부모님도 저를 따라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굴을 입에 넣자마자 굴의 향과 함께 초장의 새콤한 맛이 잘 어우러졌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굴을 드시면서도 계속 무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맛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저보고 내버려둬라면서 원래 가끔씩 딴 생각에 빠질 때 저러신다고 하시며 굴미역국이 너무 맛있다면서 저보고도 얼른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굴찜이 다 되었다는 타이머가 울리자 소리를 듣고 점원이 저희 테이블의 찜기를 열었습니다. 찜기를 열자 모락모락 연기와 함께 굴향이 퍼지며 식욕을 자극했는데요. 목장갑을 끼고 조심조심 껍질을 열어 굴을 쏙 빼놓은 다음 아버지한테 먼저 드렸습니다. 저는 김치랑 먹어도 맛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굴 그대로의 맛을 느끼고 싶다며 그냥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럽인들은 보통 생굴을 먹기 때문에 처음으로 굴찜을 드신 아버지가 어떤 반응일지 너무 긴장됐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굴의 맛을 음미하셨습니다.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와 엄마는 당황했는데요. 저는 나름 맛있었던 집이라 생각해서 온 거였는데 아버지 취향은 아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눈물을 닦으시더니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생전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안 했지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한국 굴식당에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는데요. 이탈리아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고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온갖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워낙 물가가 비싸니 삶은 팍팍했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일을 끝내고 퇴근한 아버지는 슈퍼에 들려 장을 보고 있었는데 항상 물건의 품질보다 오로지 가격만 비교해가며 구입해야 되는 자신에게 서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 돈을 버는데도 조그만 식품 하나 사는데 항상 신경 쓰고 걱정하고 벌벌 떨어야 하는 인생이라니 젊고 충동적이던 아버지는 욱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먹고 싶은 것 하나 못 먹냐 하는 생각이 들어 근처 수산물 시장에서 굴을 박스채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굴의 양을 보고 미쳤다고 소리치는 어머니를 무시하며 열심히 굴을 까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이 저의 4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굴을 사느라 돈을 다 써버린 아버지는 제가 갖고 싶은 인형을 사주지 못했고 속상한 마음에 저는 저녁 내내 울었고 감기 몸살에 걸려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서 끙끙대는 딸을 보며 아버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 어이없는 행동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의 철부지 같은 행동에 어린 딸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몸살이 났다는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아버지는 절대 함부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는 돈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서라며 악착같이 모으고 절약을 하셨죠.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행적을 들으니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오셨는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도 감정에 북받쳐 우신 아버지가 어이없었는지 당신이 어린애냐면서 핀잔을 주셨는데요. 아버지는 눈물을 보인 게 창피하셨는지 괜히 이상한 딴소리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안 간다고 했잖아라며 어색한 상황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회피했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에 또 안 가냐라면서 은근슬쩍 부추기시는데 눈치를 보니 한국 여행을 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에 2분을 모시고 이번에는 저가 항공이 아닌 좋은 항공편으로 제대로 된 한국 관광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한국형 자린고비 이탈리아 아버지가 가슴속에 묻고 있었던 진실과 가족을 향한 마음. 어떻게 보셨나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